견적을 받았다면 월 납입료를 잠시 가리고 다음 4칸으로 나눠보세요. 신차 계약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장기 렌트 계약을 했는데 몇 주 뒤 다른 사람 견적을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차량도 똑같고 옵션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전체를 놓고 계산해보니 실제로 내는 돈은 수백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특별히 이상한 계약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고에 나온 월 납입료만 보고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견적서가 있다면 한번 펼쳐보세요. 첫째,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둘째, 계약 기간 동안 총 얼마를 내는지. 셋째, 만기에 차량을 가져오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넷째, 중도 해지하거나 주행거리 초과처럼 예상 밖의 상황에 얼마가 드는지. 이 4가지에 바로 답하실 수 없다면 아직 그 차량을 얼마에 계약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신차 견적을 이 4칸으로 비교하는 방법과 장기 렌트, 리스, 할부 중에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순서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미 받은 견적이 있는 분과 아직 견적을 받기 전인 분이 각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지? 신차 견적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월 납입료만으로는 좋은 계약과 불리한 계약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월 납입료는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납금을 먼저 넣으면 낮아질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 약정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잔존 가치를 높게 설정하거나 만기 인수 조건을 다르게 설정해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견적은 월 납입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처음에 선납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적은 월 납입료가 조금 높지만 초기 비용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월 납입료만 놓고 비교하면 먼저 낸 돈을 없는 돈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보증금과 선납금, 이 2가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때 돌려받지만 선납금은 앞으로 낼 이용료를 미리 낸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잔존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존 가치를 높이면 매달 내는 금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만기에 차량을 인수할 때 필요한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본 월 얼마부터 라는 숫자만으로는 그 계약이 실제로 저렴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견적을 받았다면 월 납입료를 잠시 가리고 다음 4칸으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초기 비용입니다. 보증금인지 선납금인지 등록이나 인도 과정에서 별도로 필요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만기에 돌려받는 돈인지 이미 사용료로 처리된 돈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중 비용입니다. 월 납입료에 계약 개월수를 곱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이 별도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품과 계약 방식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월 납입료가 조금 낮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부담까지 낮아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종료 비용입니다. 차량을 만기에 반납할 것인지 인수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할 계획이라면 월 납입 총액에 만기 인수금까지 더해야 실제 차량을 가져오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납할 계획이라면 반납 기준과 차량 상태와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외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용을 계약한 후 뒤늦게 확인합니다. 약정 주행거리 초과 비용, 반납 시 차량 상태에 따른 정산, 중도 해지 수수료처럼 계획이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정리하면 견적은 다음 4칸입니다. 초기 비용, 계약 중 비용, 종료 비용, 예외 비용. 월 납입료는 이 4칸 중 일부만 보여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곳을 고르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한 곳의 견적만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 2-3곳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견적을 받아보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은 보증금이 30% 조건이고 다른 한쪽은 선납금이 20%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48개월이고 다른 쪽은 60개월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만기 반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다른 쪽은 인수를 기준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차와 옵션만 같다고 동일한 견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건으로 만든 견적을 놓고 월 납입료만 비교하면 사가 3개와 사가 5개 중 어느 쪽이 싸냐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견적을 많이 받기 전에 필요한 것은 비교 가능한 상태로 조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연간 주행거리, 초기 비용, 인수와 반납 조건, 보험과 세금의 포함 범위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춘 뒤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장기 렌트가 맞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리스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반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은 없습니다. 적어도 다음 질문에는 먼저 답해야 합니다. 차량을 몇 년 정도 탈 계획인지,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만기에 차량을 인수할지 반납할지,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개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계약 도중 차량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 없이 가장 낮은 월 납입료만 찾으면 지금은 만족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 리스, 할부는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게 맞춰 구매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좋은 신차 계약은 견적을 많이 받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사용 계획에 맞는 계약 방식을 정하고 그 다음 견적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뒤 월 납입료가 아닌 이 4칸의 총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작업을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견적서는 여러 장 생겼는데 그래서 내 상황에는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질문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월 납입료가 가장 저렴한 곳보다는 처음부터 특정 계약 방식만 권하지 않는지, 내 사용 계획부터 물어보는지, 서로 다른 견적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주는지, 총 비용과 만기 조건, 예외 비용까지 설명하는지, 왜 이 계약이 내 상황에 맞는지, 이러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을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비교 기준을 만들어주는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기 렌트를 먼저 권하거나 리스를 먼저 정해놓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우선 차량 이용 목적과 예상 보유기간, 연간 주행거리, 초기 비용 계획, 만기 시 인수와 반납 계획, 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장기 렌트, 리스, 할부 중 어떤 방식이 현재 조건에 더 적합한지 정리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도 월 납입료 한 줄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얼마가 필요한지, 만기에 어떤 선택과 비용이 남는지, 계획이 달라졌을 때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답은 무조건 이게 가장 저렴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 방식이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담도 여러 업체의 정보를 배포해 동시에 여러 연락을 받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견적 확인부터 계약, 차량 인도 등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견적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초기 비용, 계약 중 총 비용, 만기 비용, 예외 비용, 이 4가지가 한눈에 보이시나요? 영상 아래 차 계약 전 4칸 점검표, 고정 댓글을 남겨뒀습니다. 이미 받은 견적이 있는데 월 납입료가 왜 이 금액인지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 또는 렌트, 리스, 할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어려운 분들은 점검표 하단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계약을 먼저 권하기보다 장기 렌트, 리스, 할부 중에 어떤 방식이 왜 맞는지, 어떤 조건부터 비교해야 하는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량 계약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차계약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